제발 딱 10분씩만 따라해보세요. 기적처럼 여기저기 통증이 사라집니다. 돈도 들지 않고 운동처럼 힘도 들지 않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집에서 있는 쿠션이나 침구류 등을 편안하게 이용하시거나 그냥 벽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응꼬가 아프기 시작하면 저는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하고 병원은 가기 싫고 우선 검색부터 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뭔가 해결이 되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 가서 치욕스럽게 수지촉진 당한 이야기들, 수술 이야기들, 또 재발했다는 그런 후기들 뿐이었죠. 하지만 오랜 동안 숨겨놓았던 진짜 비밀인데 약 8년 전에 장기일성 채널에서 배운 기적같은 내용을 토대로 10여 년 이상 치질과 공생하며 느끼고 알게 된 관리 방법과 치료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술을 많이 먹거나 운동을 덜하고 몸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바로 화장실을 볼 때 아파지고 혈변이나 화장지에 피가 묻어나면서 적신호가 옵니다. 하지만 이 치료 방법을 꾸준히 하면서 치액 수술을 하지 않고도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치료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지?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한 분이라도 조금 더 빨리 통증에서 저처럼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도 들지 않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간단한 치료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치액은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치료할 수도 있는 병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치질은 혈관의 노화와 가장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구리하라 다케시 박사의 50에서 멈추는 혈관이라는 책의 타이틀은 인간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 입니다. 우리 몸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혈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곳곳에 펼쳐져 있는 중요한 도로이며 중요한 기반 시설과도 같은 존재임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이 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한 곳 구석구석까지 보내주는 동맥이 있고 반대로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정맥으로 나누어집니다. 성인 기준으로 혈관의 길이는 약 9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무려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직립보행을 하고 현대인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력의 영향으로 우리 몸의 하체, 아래쪽에 피가 많이 몰리게 됩니다. 피가 내려갔다가 다시 잘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리나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주로 대동맥, 대정맥이 커져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게 되는 비가역적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뇌와 머리 쪽, 얼굴과 목 쪽의 위쪽 혈관들은 점점 수축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경색과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오래 앉아있는 생활 패턴이 많아져 이전 영상에서 빨대로 설명드린 것처럼 혈전성 정맥혈의 문제로 치질에 많이 걸립니다. 특히 임산부들이 치질에 많이 걸리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임신을 하면 자궁의 태아를 약 10개월 동안 점점 무거워지면서 담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랫배 쪽에서 혈액과 체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편중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피가 다른 곳들보다 우선순위로 점점 더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장과 항문혈관 쪽이 눌리게 되면서 이쪽에 혈액순환이 느려지니까 혈관과 주변 조직들이 붓거나 팽창되면서 치액에 걸리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임산부 방석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LA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조동혁 교수님의 영상을 보면 미국에서는 치질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만큼 치질 환자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과 확연하게 다른 특징 중에서 하나가 방바닥에서 앉는 자세나 앞바다리나 양반다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도 둔부 정맥 쪽으로 무게중심이 집중되는 자세입니다. 이런 하체 쪽에 체중이 집중되는 자세는 너무 반복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치질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둔부 즉 엉덩이 쪽에 피가 몰리면 직장으로 내려가는 정맥 혈관이 우리 몸에 눌려서 혈액이 잘 흘러가지 못하니까 혈류가 정체됩니다. 그러면 전달되어야 할 이산화탄소와 우리 몸의 독소들이 처리기관으로 가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폐기물들이 점차 쌓이면서 혈관이 풍선처럼 팽창이 되고 주변 조직까지도 부패시키고 같이 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일시적으로 그러면 혈관이나 주변 조직이 처음처럼 복원이 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만성적으로 아예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자세나 둔부에 피가 몰리는 상황이 계속되면 혈액이 돌아오는 정맥혈의 끝부분이 타격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제일 예민하고 약한 부분이 늘어났다 줄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영구적 손상으로 늘어지게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치질 수술은 그렇게 늘어진 부분의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고, 반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자연치유법은 이 팽창된 부분을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자가치료의 과정입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관의 노화가 되는 이유를 찾아서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요? 혈관 노화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혈압과 혈당입니다. 만약 1분 동안 70번 심장이 뛴다고 하면 하루에는 약 10만 회 정도가 됩니다. 만약 내가 고혈압이라면 우리 혈관들은 하루에 10만 번이나 마치 망치로 때리듯이 구타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노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혈당에 의해 점도가 높은 끈적이는 혈액도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혈관이 더 빨리 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단시간에 쉽게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 중력과 노화 때문에 하체에 몰려있는 피를 위로 끌어올리면 간단히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게다가 원리는 더 간단합니다. 우선 심장 중심으로 우리 몸의 혈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그 방향에 맞게 흘러갈 수 있는 자세와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피가 계속 돌기 위해서는 심장이 계속 뛰면서 혈액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한 책은 항상 앨리스 로버츠의 인체 완전판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을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면 첫 번째로 상행 대동맥에서 대동맥궁을 시작으로 대동맥이 크게 세 가닥으로 갈라집니다. 심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중 첫 번째는 양 팔과 머리, 뇌, 즉 상체 쪽으로 올라오는 대동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닥은 대동맥궁을 지난 후 바로 연결되는 하행 대동맥으로 위장 쪽으로 지나서 내장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대동맥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닥은 심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장 표피의 혈관에 들어가서 심장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우관상동맥과 좌관상동맥으로 나뉘면서 심장에 각각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심장이 정말 재미있고 신비로운 부분이 많은데 자세히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텐데 치질 치료의 비밀이 바로 여기 대동맥에 있습니다. 심장의 구조를 보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을 위쪽, 상체 쪽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질이라는 이 질병의 치료는 사실 이 심장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을 점점 더 늘려주면 의외로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치액에 걸리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유들로 노화나 오래 앉아있거나 방바닥에 앉는 자세들 때문에 엉덩이 쪽에 피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체 쪽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상체 쪽으로 돌리면 상대적으로 항문과 직장 쪽의 정맥에 정체되어 있던 혈류의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혈류가 정체되면서 쌓이던 이산화탄소와 우리 몸의 독소들이 처리기관으로 빠져나가고 치질 통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심한 치질 통증이 있을 때에는 빠르면 하루에서 3일 정도면 통증에서 거의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팽창된 혈관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액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거나 이런 일은 없고 통증도 갑자기 심해지고 그런 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최소 3일 정도 좌욕과 함께 가능한 많이 최소 하루 2번 이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호흡이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반복해야 하는데 호흡을 하면 숨을 쉬면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냅니다. 즉 우리 몸에 필요한 기본 연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호흡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들숨과 날숨 한 번에 약 3초에서 8초 정도씩 본인이 편한 대로 점점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폐포 가스 교환을 고효율적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폐의 폐포에서 이루어지면서 혈액 속의 산소 농도를 높이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중요한 생리적 과정입니다. 고산소 농도의 피를 우리 몸 저 끝까지 활발하게 돌려주는 기초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치료 과정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호흡을 너무 빠르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숨과 날숨 한 번에 약 3초에서 8초 정도씩 숨이 차지 않을 정도만 하시되, 숨이 차지 않으려면 들숨 2, 날숨 3에서 4 정도의 비율로 더 많이 뱉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호흡을 할 때 취해야 하는 자세입니다. 실제로 동작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쿠션이나 침구류 위로 다리를 올리면 됩니다. 소파에 다리를 올려도 됩니다. 벽을 이용하신다면 엉덩이가 벽에 가깝게 누우셔서 그 벽에 다리만 올리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엉덩이 부분에 얇은 베개 등을 받쳐서 심장이 있는 가슴보다는 약간 더 높아지게 하시면 좋습니다. 다리를 올리면 하체에 있는 혈류들이 아주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체와 항문 주위에서 정체되어 있던 혈액들이 줄어들고 몸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한쪽으로 정체된 혈류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지기 시작하면 혈액순환이 효율적으로 구석구석 퍼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치질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을 뿐더러 부가적으로 경동맥 쪽의 흐름이 더 완만해져서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개를 베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쪽이 높아서 경동맥 쪽 혈액순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횟수와 시간은 좌욕과 비슷합니다. 한 번에 최소 약 5분, 하루 최소 2번 이상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많이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가 아니라 자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로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크론병, 대장질환, 직장질환, 감염성 질환 등은 이 치료 방법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어지러우면서 동시에 혈변을 본다거나 엉덩이에서 고름이 나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이는 심부농양이나 치루 또는 소화기대에 대량 출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당장 병원부터 방문하시고 나중에 제 채널의 혈변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단순히 치질에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노화가 가속화되면 관상동맥의 혈류 부족 현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경동맥의 혈류가 부족하면 얼굴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피부가 늙고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합니다. 뇌 경동맥의 혈류가 부족해지면서 뇌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70대, 80대가 되면 뇌경색과 뇌졸중이 나타납니다. 눈도 안 좋아지고 백내장, 녹내장에 이도 부실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전형적인 노화 현상들이 눈에 띄게 많아집니다. 그 대신에 하체와 다리 혈관은 점점 커지면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지고 종아리가 붓고 딱딱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혈액순환의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누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는 바른 자세를 해서 최대한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코어라고 하는 복근의 아래쪽과 골반 기저근, 직장 지골근, 연부결체 조직 등의 올바른 자세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방석을 사용하면서 약간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방석도 종류가 참 많은데 다양한 형태를 사용해 본 결과 라돈 이슈가 있었던 메모리폼보다는 육각 허니콤 형태가 비교적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폼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꺼지는 경향이 있고 가장 큰 단점으로 계속 뜨거워지고 그 결과 습해지는데 이게 소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치질에는 치명적입니다. 저는 컨디션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에는 반드시 치질이 심해지는데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속옷 같은 옷들은 주기적으로 삶아서 살균을 한다든지 평소에도 늘 건조기 사용으로 완벽하게 말립니다. 꿀팁으로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팬티를 입기 전에 예민한 부분은 헤어드라이기로 한 번 더 바짝 말리고 입는 편입니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정작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의자는 손방석처럼 세균 양성소가 되면 안 되겠죠. 세균 번식 걱정 없는 재질에 귀찮게 세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오래되어서 푹푹 꺼지지도 않는 그런 방석을 찾아봤는데 TPE라는 재질이 어느 정도 제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 기준은 KC 인증도 받지 않는 공산품들이 내 피부에 자주 닿는 부분에 프탈레이트, 발암물질 등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성분에 대해서 얼마나 검증되었는지 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에 충족한 내용을 고정 댓글에 참고로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치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가 치유 방법들을 적용하고 생활 습관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이 저과의 동침을 수술 없이 10여 년 이상 지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화되고 노력하면 완화가 되는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수술만은 피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질 수술을 극도로 기피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연 치유의 방법들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도 수술 방법 중에 관략근의 손상이 전혀 없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변실금으로 고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터져버리면 수술을 해야겠지만 초기와 중기에 빨리 진료를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자연치유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인 우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의사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그곳의 불편함은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생겨나지 않고 조금씩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